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성남FC 위례 신도시 문제 등등으로 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자,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기소 이전부터 이 대표 본인과 또 당직을 가진 의원들 전원이 뭐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예. 예, 이건 뭐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 예견된 일이었죠. 그러면 약간 각을 틀어서 검사 출신이니까 428억 약정설이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국 이제 배임이란 것이 그거 아닙니까? 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가지고 자기 손해를 끼친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는 자기 혹은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한 거. 근데 지금 자기가 경제적 이익을 보면은 제일 간명한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대장동 일당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한 건데 자기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한 게 이제 지금 입증이 안 되니까. 그게 428억 약정설이잖아요. 아, 이제 곧 약정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 이익 이런 쪽으로 일단 가요. 아, 정치 공동체 나왔고 했죠. 아니, 예. 정책 이익 그 예. 뭐 저 제일공단의 공원화, 공약, 이행 뭐 그 정치적 이익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는 428억 약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돼 있다면서요? 네네네. 그게 이제 부정처사 후 수뢰 약정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남욱 혹은 뭐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수차에 들었다로 해가지고 정진상한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혹은 정진상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정진상이 입을 열리는 만무하고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에 구속시켰죠. 김만배를 구속해서 연장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국은 입을 여는데 실패했고, 그러니까는 뭐 입증이 미약하죠. 그러니까요. 미약하니까 공소유지가 과연 50억 클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 돈도 갖고 또 녹취록도 있는데 무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공소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에 대한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이게 배경 사실로만 언급을 하고, 예. 그러니까 약정이 있었다는 거는 저 범죄 사실은 진하게 냄새는 풍깁니다만은 적용법조에는 빼버리는 이런 편법을 했는데 계속 수사하겠다.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강 수사에서 이게 기소 내용에 추가로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그러면 딱 떨어지는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는데 이게 과연 나올 것인가? 그러면 그 사이에 김만배가 입을 열 것인가? 예. 김만배가 입을 열면은 이거는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돈이 됩니다. 428억. 그러면 추징 몰수의 대상이 돼요. 그렇겠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거든요. 지금 김만배 씨는 형을 좀 살더라도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자백을 하면은 뭔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자백을 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건 별로 검찰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쪽짜리 수사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꼭지를 못한 건데, 꼭지를 못한 건데, 김만배 씨와 검찰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접점이 없는 게 문제죠. 네. 그렇다고 김만배 씨가 뭐 나중에 이래서 태세 돌변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실제로 이게 그럼 428억 약정 사실이 있었느냐가 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당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철통 태세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그 파동이란 것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일단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고 이게 전혀 그 당무위원들 때 사전 그 대기령 이런 게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무위원 중 뭐 몇 명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당무위 소집되네라고 문자를 보고 알더라고요. 아, 어제? 예. 아, 그럼 몰랐다는 얘기네요. 예, 당무위원들도. 몰랐어요. 오. 예.
그러고 그러니까 갑자기 소집을 했고 음. 또 그 당헌 80조를 보면은 예. 그 사망이 이제 예외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탄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근데 그 사망을 보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뭐냐? 직무정지입니까?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단계 직무정지 결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사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당헌 80조 사망에 의하면. 잠깐만요. 그럼 네. 그 지점에서 원래 당무위원회 진행은 대표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직무가 정지된 걸로 간주를 해서 그건 당무회의를 회피죠. 회피. 그럼 회피입니까? 회피. 정지가 아니라 회피입니까? 회피.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거고요. 어쨌든 당헌 제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을 하면 정지 1항의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예. 또 나중에 김의겸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당무위에서 결정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이 주목을 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정치 탄압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이 점이 그러면 범죄 혐의는 필요 없다는 거냐. 제가 생각하기엔 정치 탄압이란 거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그 당파에 따라 가지고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는 경우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 혐의가 뭐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 탄압이란 거는 그 완전히 이거는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까 JB타임즈에서 잠깐 그거 제기를 했는데 의원님 견해가 궁금한데 당무위원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한테 서면 의견서를 받았고 실명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그게 다수의 언론이 이게 압박용 아니라고 해석을 하던데 오히려 그걸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무위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정도. 네, 80명. 예, 뭐 빤합니다. 네. 예, 시도당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또 광역 자치단체장 그 나와서 의사를 표현하나 서면으로 하나 다 누가 그런 의사를 표현했는지는 다 오픈하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오픈하게 돼 있으니까 실명 기재하는 게 전혀 압박용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사유가 뭐 비난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얘기한 요 몇 가지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과연 이게 이제 이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그냥 봉합을 하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방탄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주전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십니까? 아니 이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직무정지가 될 건가 말 건가 가지고 당이 좀 우왕좌왕하는 의원들이 혹은 당원들이 좀 궁금해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럼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는 주체로 지금 당헌 80조에는 사무총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사무총장한테 한번 좀 물어는 보셨어요? 사무총장 그 전부터 계속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혔죠. 예, 공개적으로 이건 정치 탄압이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지금 방탄 프레임을 계속 공고화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도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분들은 설령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도 중간에 직무정지 결정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지금 그러니까 지적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 사무총장한테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안 내렸다면 왜 안 내렸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저께 뭐 그 할 틈이 시간이 없었어요? 뭐 정광석화로 그냥 알겠습니다. 예 지나갔는데. 그리고 어제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기동민, 이수진 의원도 같은 그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걸 달리하면은 대표는 탄압이고 네. 그냥 의원은 탄압 아니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겠죠.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한두름으로 그냥 그 처리가 된 거다 이렇게 그렇게 된 보시는 거라고 거고요. 보죠.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 지금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 동의안이 지금 넘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참 어쨌거나 일관성의 문제인데 네. 국힘은 계속 그 가결적으로 왔기 때문에 다 찬성. 이번에도 찬성하는 게 일관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저희는 뭐 거의 대부분이 부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부를 하게 되면 네. 참 이 부패를 옹호하는 거냐, 방탄 본능이 있는 거냐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또 가를 하게 되면 야, 뭐 니네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이냐, 아시탑이냐, 뭐 기준이 다르냐. 참 난감하고 요번에 가했다가 그러면 장차 있을지도 모를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는 또 부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설명을 어떻게 할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당에서는 이 대표와 또 하영재 의원은 이 상황, 이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그렇지.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겠죠. 이 공천원금 같은 거는 이 명백한 이건 부패사범이다.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아무래도 좀 말이 길어지게 될 것 같죠. 근데 역시 검사 출신이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검찰이 이 타이밍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때 확인이 돼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시기가 좀 조율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두 가지 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예. 그 기소한 것도 예. 또 체포 동의안 하영재 그러니까 의원 또 맞물리잖아요 지금. 뭐 아무래도 저 일본 갔다 오신 거 때문에 코너에 좀 몰리게 되니까 대통령 예, 이 예. 문제로 전환시키려고 예. 또 저 신문 지면이나 방송 저 시간에 거의 과반 이상을 그걸로 잡아먹게 되니까 이제 좀 국면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 국면 전환 용도로 물타기용 이슈의 성격이 있다. 있다. 그렇지만 뭐 그걸 언제 끄집어낼 건가는 칼자루 잡은 사람 마음이니까.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을 둘러싸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용진 의원의 말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여기에 가세를 했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국 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석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 사안입니까? 원래 문 전 대통령 스타일이 이걸 뭐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시고 내 뜻은 이렇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돌이켜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 멀지도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참 그 목불인견으로 그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도 명확한 그 액션을 혹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네. 그 뭐 수수방관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은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혹은 뭐 당이 개혁해야 뭐 그러니까 이재명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다만 당은 단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네. 단결해야 된다. 근데 이걸 뭐 굳이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하자면은 박지원 전 원장이나 박용진 의원이 당신이 문 전 대통령께 드렸던 말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아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끄떡끄떡 하셨다면 그거를 마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화자를 바꿔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만 합니다만은 다만 이거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걸 갖고 논란 빚을 사는 아니죠. 임진왜란 전에 통신사 2명 황윤길, 예. 김성일 가가지고 정사와 부사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선조가 예.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가지고 정책 판단 잘못해서 국난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이 이런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논란 네. 빚을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 네. 오늘 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제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가 짚었는데 그 두 분 변호사는 다 기각을 전망을 하던데, 그러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각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하. 예.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동 걸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한 바가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어저께 행안위에서는 또 국회 각 상임위별로 네. 그 행정부가 개정 제정하는 시행령은 상임위에 계속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예. 지점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각하 결정에 나오면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이제 그 하나의 확인받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강화했던 그 시행령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검수 다시 원복. 예. 검수 원복. 원복.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나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수 원복에 대해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에 우리 민주당 쪽에서 권한쟁의 같은 걸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곧 나오겠죠.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국회는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곳이고 그 내부에서 그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라는 네.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각하라고 보는 거고요. 네. 어쨌거나 상권 분립이 돼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입법이라고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자꾸 정하니까 그거는 위법한 행정입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계속 예.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가 야당이 다수다 보니까 법 개정이 힘들고 법 개정이 힘드니까 이 행정입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꼼수를 부려 가지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여야를 떠나 가지고 예.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여당 의원은 입법부의 일원 아닙니까? 행정부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걸 다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전 또 따로 의사진행 발언해 가지고 저 입법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자. 우리 행안부라도 행안이라도 행안위 소관의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의 위법한지 여부를 갖다 제대로 좀 검토하자라고 힘줘 어저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었습니다.